survive on Earth. Get out there and save the world. 처음은 맛보기로 가볼까요? SF 크리스토퍼 놀란 87회 아카데미 시상식 시각효과상 수상.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수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영화 인터스텔라는 점점 황폐해져가는 지구를 대체할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 우주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준수한 스토리 전개와 기막힌 반전으로 겨울왕국과 명량에 이어 세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아바타 겨울왕국과 함께 역대 외화 흥행 3순위를 기록했던 대단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의 러닝타임에 초반 스토리는 다소 지루해서 중간에 보다가 잠자는 사람도 많았고 상대성 이론과 물리학 용어가 잔뜩 들어가 있어 이해가 약간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Is this out near Saturn? A disturbance of space-time. 이 영화의 전체적인 진행은 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희망을 찾아 우주로 간다는 이야기를 통해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평이 많았으며 2014년 음향, 효과, 편집, 미술 등등 각종 상을 휩쓴 영화이기도 하죠. 특징이라면 크리스토퍼 놀란이 감독으로 참여한 만큼 시간과 공간을 교차해가며 전개되는 진행이 일품입니다. 게다가 중반장도 보면 이야기의 전개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다른 영화하고는 달리 중반을 넘게 봐도 결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영화 중 하나이기도 하죠. Mr. Cooper. They say we only use a fraction of our brain's true potential. Now, that's when we're awake. When we're asleep, our mind can do almost anything. We were exploring the concept of a dream within a dream. When I kept pushing things, I wanted to go deeper and deeper. I wanted to go How long were you stuck there? something like 50 years. 인터스텔라가 우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인셉션은 꿈과 시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든 또 하나의 수작 인셉션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해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았던 작품이었죠. 이 영화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아무리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꿈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이 깨어난 뒤에야 그것이 꿈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게 되죠. So how did we end up here? We just came from the, 그게 이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셉션은 영화의 배경이 꿈과 관련되어 있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꿈과 현실이 모호해지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이처럼 꿈과 현실에 대한 경계를 알아내기 위해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저마다 토템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타인의 꿈일 때만 가능하고 자신의 꿈일 때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이 영화의 주된 묘미죠. 이 영화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신기하다 못해 경이로운 상상력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촬영, 시각효과상 등 4개의 상을 받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혹시 서커펀치라고 들어보셨나요? 평론가에게 4.4점을 받고 네티즌에게 6.9점을 받은 망작입니다. 이 영화는 300과 새벽의 저주를 만든 잭 스나이더가 감독을 맡은 작품으로 사람들에게는 단지 가상현실 속의 액션 블록버스터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실 액션이라고 하기에는 그래픽도 그리 섬세하지 못하고 액션도 아주 엄청나지는 않은 데다가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액션 영화라고 하기에는 정신병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렇다고 코믹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꽤나 충격적이고 암울한 배경이 있죠. 진짜 이 영화는 어느 곳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영화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는 주인공의 머릿속에는 화려하고 화끈한 액션이 나오지만 현실에선 정신병에 걸린 환자들이 병원을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망상 속 장면들을 잘 보면 그동안 환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평범한 영화들은 학대와 같은 장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이 영화는 정신병이라는 특성과 환상들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Did you see the way she looked at me? Just in that last moment, it was like. 물론 일부 오독스러운 요소나 매니악한 주제 때문에 몰입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으나 충격적인 반전과 함께 보여지는 여러 장면들 때문에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임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No other hospital can manage. 네 번째로 추천해드리고픈 영화는 소설 살인자들의 섬을 원작으로 한 셔터 아일랜드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보스턴에 있는 셔터 아일랜드의 정신병원에서 사람을 죽인 어느 정신병자가 탈출했다는 보고를 받은 주인공 테디 다니엘스와 그의 동료 척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셔터 아일랜드로 향하게 됩니다. All right. You gentlemen will be accorded all the help we can give. But during your stay, you will obey protocol. Is that understood? Absolutely. 그러나 수사는 진전이 없고 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줄거리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전형적인 스릴러이며 감독을 맡은 스콜세지가 처음으로 스릴러에 도전하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역할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훌륭히 소화해 많은 찬사를 받기도 했죠. No patient named Andrew Latus. Do you? No! 셔터 아일랜드는 탈출이 절대 불가능한 고립된 섬을 아주 잘 표현해놨고 정신병원이라는 요소와 치밀하게 짜여진 각종 의문들이 맞물려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안고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사실인가? 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머리를 맴돌게 만들어주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이 영화는 추리와 스릴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정말 딱 맞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You should have saved me. You should have saved all of us. I took your advice. It was very good advice. Sean? Sean. Look, I can see that you think you know me, but I don't know who you are. My name is Captain Coulter Stevens. You're kind of freaking me out. No. Wait, no. So, what do you think? It's the same train, but it's different. Source code. 이 영화는 꿈과 현실을 드나드는 인셉션과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서커펀치와 비슷합니다. 바로 소스 코드인데요. What's with you? I don't have time to talk to you right now. I got time for you. 일단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매우 신선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보고 션이라 부르는 의문의 여성과 함께 있었고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지 혼란해하고 있던 도중 열차가 터져 주인공이 사망하고 What do you mean? Everything's gonna be okay. 션을 처음 만났던 의문의 여성 앞에서 다시 깨어나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이 깨어난 직후부터 열차가 터질 때까지의 8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영화는 공상과학이나 판타지,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평행이론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작품으로 과거를 바꾼다는 점에서는 터미네이터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터미네이터는 고작 한 번밖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지만 소스 코드는 러닝타임 내내 과거로 돌아가죠. I'm goddamn train. Then go back and try again. Back where? You will have 8 minutes, same as last time. 소스 코드는 처음 겪었던 8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캡슐 안에 갇혀있는 주인공 때문에 영화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약간 갑갑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What lives? What do you remember about the bomb? Tell me about the detonator. No, what lives?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하지만 이런 단순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1시간 반 동안 엄청난 긴장감을 제공해주죠. 그리고 보이는 결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것보다 배로 뒤통수를 때리는 그야말로 기막히고 코막히는 진짜 반전 영화들이 업로드됩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 만나요.